혼자 하면 이렇게 영상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됐습니다. 자,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빠르게 바디 스캔을 하겠습니다. 자, 바디 스캔은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1, 2, 3, 4편을 참조하세요. 자, 첫 번째 발 바꾸기 동작 천천히 반복합니다. 쭉 와서 내려놓고 다시 쭉 뻗어서 이완. 자, 발 바꾸기 동작을 할 때 상체의 긴장을 뺍니다. 그리고 동작을 할 때 내가 말을 하더라도 상체에서 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호흡을 긴장하고 있으면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가. 상체 힘을 다 빼고 있으면은 발 바꾸기 동작을 하면서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천천히. 자, 바로 아침컬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손을 골반이 올려놓고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동작을 한 동작도 끊기지 않도록 매끄럽게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12연동 시퀀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이니까 앞뒤로 좌우로 회전, 이런 움직임을 모아놔서 이렇게 조금씩 가동 범위를 넓히고 긴장을 빼면서, 자, 아침컬을 할 때 내 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확인하세요. 자, 양손을 머리에 대고, 자, 아치를 하고 나서, 자, 상체를 들면서 컬을 상부 복직근 중심으로 수축을 합니다. 건강하신 분이라면은,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움직임이 중심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우의 한쪽 근육이 더 많이 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작이 정중앙에서 이 중립자세에서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패턴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성능 문제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척추도미노 쭉 올라가서 목표 근처까지 갔다가 천천히 한 마디씩 내려옵니다. 자, 마지막에 아치를 한번 해주세요. 아치를 한번 해주고 다시 돌아올 때 허리뼈가 위로 쭉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한 마디씩 타고 올라가고 또 내려줍니다. 자, 어떤 동작을 하든 허리의 통증이 안 일어나게 최대한 조절을 합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내쉬고. 자, 저는 동작 익숙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측면. 자, 이번에는 측면 축구를 좌우로 가볍게 축구를, 우축구, 좌축구. 자, 이때는 허리 요 방향근에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힘을 다 빼세요. 그래서 그 손만 수축 잼잼 하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방향근이 내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동작이 끊이지 않도록. 자, 여방형근의 움직임이 척추하고 어깨와 목 왼쪽으로 어떻게 동작을 연결시키는지 힘을 빼고 있어야 연결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들고 허리를 완전히 바닥에 댄 상태에서 좌우측부를 천천히. 자, 허리가 완전히 바닥에 닿게 하세요. 자, 이때는 수축을 조금 더 갑니다. 한쪽 요방 수축을 조금 더 하고 반대쪽이 더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자, 손을 뻗으면서, 자, 그럼 옆구리 측면 라인도 많이 좀 늘어나죠. 특히 이 늑강근들이 늘어나게 쭉 뻗습니다. 호흡을 살짝 넣으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들숨에 이 늑강근이 늘어나도록 흉곽을 확장을 하세요. 이렇게 쭉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 맞춰서 그냥 해도 되고, 호흡 맞춰서 하시면 좀 더 늑강근 인지가 됩니다. 자, 손발 동시에 쭉 뻗고 자, 손발 동시에 뻗으면서 동작. 자, 목에 힘을 빼세요. 축구를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 더 빼고 있어야 돌아가요. 자, 바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회전. 자, 다리 모아서 스키 자세에서 천천히 회전, 좌회전. 우회전. 자, 중립 자세에서 살짝 멈추고 갑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무릎 방향을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이 복사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좀 나도록 상체는 힘을 빼시고. 자, 하체가 좌회전이면 상체는 자연스럽게 우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손도 좀 더 넓게 벌려서 다리에서부터 쭉 움직임이 몸통 타고 손끝까지 가면은 손끝에서 조금 더 멀리 기지개 펴듯이 밀어줍니다. 다리 쭉 펴고 손끝까지 오면은 또 밀어주세요. 어깨, 목 긴장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대로 누운 자세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한쪽 다리를 옆으로 해서, 자, 오른다리를 뒤로 꺾었어요. 그대로. 자, 이러면은 몸통과 머리가 반대로 돌아가죠. 자, 머리가 몸통을 반대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전 동작이에요. 자, 끝점에서 쭉 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고관절을 살짝 밀어주는데 나중에는 손 대지 말고 그냥 다리의 힘으로만 밀어주세요. 그래야 고관절의 통제력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처음에 이제 다리 이렇게 할 때 끝점에서 가동 범위를 손으로 이렇게 패시브하게 넣을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손 대지 않고도 물 가거든요. 그럼 이제 내전근, 외전근이 훨씬 더
통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패시브하고 액티브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전체 눈 주변 근육이 동원이 되도록. 자,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눈 주변 근육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한 번이라도 돌려주고 늘려주면은, 이번에는 머리와 눈의 방향을 반대로 해보세요. 머리는 좌회전, 눈은 우회전.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의 방향과 머리의 회전, 몸통 회전 방향을 반대로. 자, 바로 연동 시퀀스. 가볍게 했지만 이렇게 동작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선 이거를 익숙하게 하시면은 여기다가 그 응용 동작들을 섞어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어요. 처음에는 12동작인데 여러분이 요령만 좀 붙이면은 120동작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원하거든요. 120동작인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자신의 움직임 패턴과 제일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한 하면은 할수록 느낌이 이상한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 통제력 범위 안으로 가져오게 하면은 몸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겠죠. 안 했던 동작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어때요? 다 하셨나요? 자, 12연동 시퀀스를 다 하신 분들은 여기 앉아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앞뒤로 우리 고관절 했던 동작을 해봅시다. 자, 고관절 동작은 이렇게 앞뒤로 아침콜 동작, 앉은 자세에서 아침콜 동작을 하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자, 이때 의식을 내 엉덩이에다가 쭉 둡니다. 그래서 자골 꼭대기가 있죠? 앞쪽 플랫폼 치골, 다시 앞쪽 플랫폼 자골 꼭대기, 뒤쪽 플랫폼 꼬리뼈. 자, 이 5군데를 생각하면서 뒤에서 오면은 꼬리뼈부터 뒤쪽 플랫폼 자골, 앞쪽 플랫폼 쭉 치골, 다시 뒤로 골반을 후방 회전시키면은 치골에서 앞쪽 플랫폼 자골 꼭대기, 뒤쪽 플랫폼 꼬리뼈. 자, 이런 느낌으로 앞뒤로 계속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할 때 이제 목도 살짝 뒤로 젖히면서 뒤쪽으로 C자형으로, 앞쪽으로 할 때는 앞쪽으로 C자형으로 목 뒤쪽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날 때까지 갔다가 목 앞쪽 근육이 드러나게. 움직임의 시작점은 골반입니다. 자, 이게 파동이에요. 제일 큰 파동. 꼬리뼈에서 치골까지 오가는 게 가장 큰 파동이죠. 이 파도가 크게 치는 거예요. 조금씩 이 파동을 줄여보세요. 조금만 갔다가 조금만 오고 이러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진폭을 줄이다 보면은 마지막에 딱 멈추는 지점이 생겨요. 하고 이렇게 마치 수렴한다고 하죠, 수학에서. 딱 한 점에서 딱 수렴하는 데가 생겨요.
자, 지금 닿고 있는 데가 좌골 꼭대기가 아니라 좌골 꼭대기보다 약간 앞쪽이죠. 그리고 동작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 앉았을 때보다는 좀 더 앞쪽에 앉아. 이게 이제 앞쪽 플랫폼으로 앉기, 중립전이 자세 찾기라고 하거든요. 중립전이 자세. 앉아있을 때 가장 머리 힘과 골반 목과체 이 몸무게가 잘 배열된 상태. 근데 물론 이제 긴장이 더 빠지고 동작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좀 더 앞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뭐 엄청나게 잘 안 되더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훨씬 낫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이니까. 자, 이번에는 앞뒤로 했으면은 이제 좌우로 지난번 했죠. 고관절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 먼저 할게요. 회전을 할 때는 좌골이 바닥에서 떨어지잖아요. 천천히 고관절 공을 중심으로 몸을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좌우로 큰 파동이죠. 가장 큰 진폭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상체 힘을 점점 뺍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진폭이 척추를 타고 저 머리까지 전달될 때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지 계속 힘을 이 진폭에 따라서 힘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갈대처럼 흔들흔들한 느낌이 나죠. 자,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은 살짝 더 당기고 가슴을 펴고 고관절에서 척추를 타고 위로 전달된 흐름이 머리를 살랑살랑 움직이게. 자, 목에 긴장이 많으신 분들은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이 잘 안 나요. 자, 밑에서 온 게 도미노처럼 머리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고관절이 풀리면은 이런 동작들이 일어나죠. 자, 조금씩 진폭을 줄여봅시다. 조금씩 진폭을 줄여서 자, 마지막에는 한 점에 딱 모이게 되겠죠. 자, 한 점에 딱 모이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딱 결정이 되죠. 아까는 앞뒤로 큰 진폭, 꼬리뼈에서부터 치골까지 사이에서 큰 진폭에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딱 멈췄어요. 좌골 앞쪽의 플랫폼으로 이번에는 회전을 통해 가지고 제일 큰 좌우 회전 진폭을 갖다가 조금씩 줄여가지고 딱 멈췄어요. 이 바른 앉기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거든요. 방금 한 거랑 아까랑 또 달라지고 미세하게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결정된 결과치가 없어요. 계속 과정이죠. 계속 과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축구를 해봅시다. 축구를 알죠? 우리가 요 방향근을 중심으로 좌골을 바닥에서 떼요. 좌골을 바닥에서 떼면서 좌축골, 우축골 동작을 했었죠. 자, 발 모양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축구래. 자,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가장 큰 진풍까지 가세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통증이 안 일어나는 범위 안에서 좌골이 바닥에 떨어져야 됩니다. 좌우 요 방향근의 동기력을 확인하면서 안 된 쪽도 있으면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나중에 또 반복을 하면 되니까. 자, 최대의 진폭까지, 최대 가동 범위까지 좌우 축구를 해요. 상체는 힘을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상체 계속 힘을 빼면은 좌우로 살랑살랑 이렇게 축구라는 진폭기에 의해서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이렇게 파동이 전달이 되죠. 힘을 빼면 뺄수록 파동이 전달되고
파동에 의해서 내 몸 상태를 내가 인지하게 되죠. 아이고, 왼쪽 척추 기립근이 조금 더 뻣뻣하네. 오른쪽은 잘 굴곡이 되는데 왼쪽은 뭔가 허리 쪽에서 벌리네. 자, 이걸 확인을 합니다. 저도 왼쪽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왼쪽이 딱 걸리고 몇 번 반복하니까 조금씩 가동 범위가 커져요. 자,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를 조금씩 줄여요. 진폭을. 자, 이때 계속 목에 힘을 빼세요. 목이 제일 마지막 위쪽에 있는 이 파동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은, 자, 어깨를 올리면서 하진 않았어요. 리칭을 쓰진 않고, 자, 그냥 파동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점에서 딱 멈추세요. 자, 바로. 자,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시고, 좌회전, 우회전 한번 해보시고, 좌측, 우측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동작의 연결성이 매끄러워졌을 거예요. 이게 파동, 큰 진폭의 파동을 줄여가지고 딱 줄이세요. 그럼 이제 앉은 느낌이 훨씬 더 편하죠. 이건 의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책 보다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골반이 힘들다, 엉덩이가 지난다, 그러면은 방금 이 동작으로 이렇게 앞뒤 좌우 좌측 우측을 큰 파동에서 조금씩 파동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중립 상태, 중립 자세, 지금 현재 가장 편한 자세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하셨나요? 많이 들어왔네. 자, 오늘 메인은 이거는 아니고, 이것까지는 이제 파동은 뭐 새로운 거지만 고관절 동작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아치 앤 플래튼이라고요. 아치하고 컬 동작인데, 아치를 한 다음에 힘을 쭉 빼는 거를 아치 앤 플래튼이라는, 그냥 힘 빼고 허리를 바닥에 댄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제 그 소마틱스 999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 15분 소모 운동을 쓴 마샤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그 유튜브,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갔는데 이 그 리패터닝 개념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주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워크숍이나 이 고급 강좌에서만 알려주는데 이렇게 딱 그거를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놨어요. 자,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은 제 블로그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아치 앤 플래튼, 축굴도 있고 회전도 있는데, 축굴도 있고 회전이라 백리프트, 사이드 밴드 이런 동작들도 있는데, 누운 자세에서 아치하고 플래튼을 하면은, 자, 보통 우리가 몸에 특히 이제 트라우마 반사라고 하죠. 트라우마 반사라는 우리 몸의 특정한 부위가 한쪽 측면으로, 좌우 측면으로 긴장.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몸 한쪽이 긴장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치컬, 골반을 앞뒤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더 빨리 돌아가고 어느 한쪽 허리가 아치가 더 커요. 자, 다시 한번. 어느 한쪽 허리가, 양쪽의 허리 척추 기립근이 동시에 쓰여가지고 정말 똑같이 골반이 전방전이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이 더 근육이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회전이 더 많이 일어나죠. 자, 상체, 어깨, 가슴에 힘이 더 빠져 있으면은 아치를 했는데 만약에 오른쪽 골반이 더 많이 돌아가고 아치가 많이 생긴다.
라고 싶으면은 목도 어느 한쪽으로 뭔가 끼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거나 끼우거나. 정중앙에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한쪽으로 끼울어요. 이 트라우마 반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치컬을 하는데 목이 막 지 맘대로 움직여. 이러면은 정중앙에서 이게 뉴트럴 중립자세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쪽으로 움직이면은 고민을 해보세요. 트라우마 반사가 있다라는 거죠. 트라우마 반사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처음에는 중립자세에서 아치 플래턴을 3번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중립자세, 내가 최대한 중립을 유지한다고 생각한 자세에서 해요. 3번 하면서 검사를 해요. 어느 쪽이 더 골반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머리는 어느 쪽으로 끼우구나. 자, 머리 끼우는 쪽을 기준으로 할게요. 만약에 머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끼운다 싶으면은 자, 두 번째 앞에 3번은 그냥 중립에서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끼우고 있는 그 패턴의 움직임. 자, 기억하시겠죠?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목이 끼우는데 아치를 할 때 그럼 그 움직임을 좀 더 과장되게 해서 동작을 더 크게 하세요. 오른쪽으로 더 아치를 많이 만들고 목을 더 끼우고. 이해됐죠? 안 좋은 거를 안 좋은 쪽이죠. 안 좋은 쪽의 수축을 조금 더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반대로 정반대 패턴을 또 3번을 해요. 그런 다음 다시 중립 자세에서 다시 한번 3번을 해보면은 맨 처음보다 훨씬 더 좌우의 움직임의 균형이 잡혔네? 라고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만약에 요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요것만 해도 갑자기 요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랜 시간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이 생기셔서 그러신 분들은 몇 번 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아칭컬 말고도 축굴 회전 이런 동작을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오른쪽하고 왼쪽의 장골의 회전 속도가 다르면은 천장관절이라고 하죠. 청골하고 장골 사이에서 뭔가 어긋남이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허리 한쪽에 통증이 많이 일어나거나 청골 주변에서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청골 정중앙에 아프신 분도 있고 약간 엉덩이까지 통증이 퍼져나가서 동작만 하면은 그쪽에 통증이 유발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감각운동 기억상실증 문제가 허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칭컬이 코어에서 가장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아치앤 플래튼 동작을 통해서 나의 안 좋아진 움직임 패턴을 리패터닝 한다. 자,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누운 자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치앤 플래튼을 하는데 호흡을 집어넣고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그냥 들이쉬면서 아치, 배가 좀 나오게 내쉬고 이때는 최대한 중립 자세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기 느낌이 나죠? 하는데 저도 약간 오른쪽 장골이 전방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상체 힘을 빼고 있으니까 고개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보통은 장골 회전 속도가 빠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이제 척추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흉추 이런 데서 분절이 한번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실제 오른쪽 허리 쪽에 트라우마 반사가 많은데 왼쪽으로 끼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힘을 빼고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치 앵커를 할 때 이제 턱이 정중앙에 당겨져야 되는데 약간 한쪽으로 당겨진단 말이에요. 저는 힘을 빼고 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게 미세하게. 이게 이제 강하게 느끼신 분들은 반드시 빼야 됩니다. 천장관절이 비틀려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본 중심 자세에서 3번 했으면은 문제가 되는 오른쪽 패턴 좀 강화시켜가지고 아치도 좀 많이 하고 머리도 그쪽으로 그 힘을 받아서 더 많이 쭉 굴곡을 시켜요. 하나, 자, 둘, 자, 수축 근처까지 쭉 가서 아프지 않게 이완을 할 때는 완전히 힘을 뺍니다. 컬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완. 이 동작을 3번. 자, 이번에는 이걸 리패터닝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왼쪽을 훨씬 더 크게 하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둘, 아치, 이완하고 플래튼, 더 3번. 바로. 이러면은 머리에 오른쪽이 원래 안 좋았는데 내가 오른쪽을 한 번 더 자극을 한 다음에 왼쪽을 해줬기 때문에 평형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정중앙에서 해보면은 아까처럼 한쪽으로 끼우는 느낌이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중립 자세에서 훨씬 더 아침커의 중립 무브먼트가 개선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앉아서 앉은 자세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앉은 자세로 돌아와서 가볍게 아침커를 해보면은 골반의 움직임이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허리 주변에 트라우마 반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뭐 3번씩밖에 안 했으니까 뭔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3번밖에 안 했지만 방금 한 방식 자체가 우리가 이 브레인 레벨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 레벨에 접근하는 리패터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 동작을 하면서 또 이제 어깨를 쓴다거나 견갑대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의 아침커를 여러분의 트라우마 관사를 방금 했던 정말 쉽죠? 쉬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찾아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전문가라면 이제 그걸 보고 아침컬뿐만 아니라 축굴 그리고 백리프트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동작에서 이분이 이제 트라우마 반사 또는 빨간등 반사, 초록등 반사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안 좋은 패턴을 찾아주고 그거를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리패터닝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 스스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서씨 들어왔네요. 척추가 선명해져요. 자, 방금 했던 방식으로 정말 중립 자세가 생기면 그 중립 자세에서 동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또 각인시켜 놓으면은 움직임이 개선이 됩니다. 안 좋을 때. 자, 소마틱스 999에 이런 영상들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생각보다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다가 요약해가지고 글로 설명을 놨으니까 영상 보고 제 글을 보시면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재밌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저한테 제 카톡 아시죠? 제 카톡 좀 보내주세요. 유튜브에서 혹시 다니다가 소마틱스 관련해가지고 좀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긴 영상이 있으면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소마틱스 관련 책을 거의 안 보는 게 없이 거의 다 봐요. 전 세계에 나온 것들을 거의 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10권 정도 번역했고 지금 한 4~5권을 또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법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 있으면은 저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고 그런 대가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또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책만 보고 이해하시는 단계에서 조금 더 여러분의 소마가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런 걸 하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